자,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4번 개념. 자, 집합의 연산 법칙인데, 자, 이게 좀 어려워. 지난 시간에 합집합이니, 교집합이니, 이런 거는 뭐 그냥 할만했죠. 오늘은 조금 어렵다. 첫 번째가 뭐냐, 이제. 자, A 교집합 B는 B 교집합 A랑 같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A 합집합 B는 B 합집합 A랑 같다. 당연한 거죠. 이런 거를 뭐라고 불러? 집합에 대해서, 연산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교환 법칙이 성립했다. 교환. 그죠? 바꿨다. 이렇게 볼 수 있어. 두 번째. 자, 결합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법칙이 있다. 결합 법칙이라고 불리는 건데, 얘는 그냥 이거야. 자,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있어. 이거랑, 당연히 지금 다른 게 없죠? 똑같아. 그지? 근데 이거를 내가 이 괄호의 위치를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야. 즉, 얘부터 하고 다시 C랑 교집합을 취하나, B랑 C랑 교를 취하고 다시 A랑 교를 취하나. 뭐, 그게 그거란 얘기지. 그치? 마찬가지야. A 합 B 합 C가 있어. A 합 B 합 C. 괄호를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하나 똑같다. 이거야. 이게 바로, 이게 결합이야, 결합. 결합 법칙이 성립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3번. 이게 중요한 거야. 3번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뭐냐? 분배 법칙이라는 건데, 자, 이게 이제 이런 거거든? A 합집합, B 교집합 C야. 자, 차이점이 있어. 지금 이렇게 결합은 교교, 합 똑같아. 근데 분배는 합교, 교합, 이런 식으로 얘 바뀐단 말이야, 이게. 똑같이 않아야 돼. 그러면, 이거 어떡하냐? 이거 마치 이렇게, 이걸 이제 연산기호처럼 취급해서, 이렇게 분배를 해줘야 돼. 마치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A에서 B 더하기 C가 있어. 사실 이게 곱하기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치? 그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분배를 시켜주죠. 그래서 A 곱하기 B, A 곱하기 C 들어가고, 이 중간에 있는 이 플러스가 어떻게 돼? 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지. 그치? 이거랑 유사하다 보시면 돼. 그래서 A 합집합 B. 그치? A 합 B. 그 다음에 A 합집합 C가 있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이 교집합, 그지? 요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 중간에 있는 이 교집합이 이렇게 들어온다. 이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 근데 얘는 이해하겠는데요. 얘는 왜 그래요? 얘는 어쨌든 우리가 다항식 연산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수의 연산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얘는 집합인데 왜 이렇게 하죠? 뭐 사실 큰 이유가 없어. 키우는 이유는 없고요. 그냥 해보시면 돼. 해보면 된다. 이따 내가 보여줄게. 아니면 이런 거 해보자고. A 교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있어. 자, 반대죠. 자, 교합. 그지? 반대야? 괜찮아. 그죠? 똑같이. 요거를 마치 연산기호처럼 취급해서 이렇게 분배를 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A 교집합 C, 그 다음에 합집합 이렇게 되겠죠. 자, 구조 눈에 들어오죠. 이 중간에 있는 이 합집합 기호가 요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면 되고, 요거 마치 연산 기호처럼 취급해서 분배를 시켜주면 된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 뭐 위에 있는 거든 아래에 있는 거든 이유를 살필 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설명해 주면 되거든.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이 뭐였죠? 집합의 포함 관계라든지. 너 내일부터 9시 와야 된다. 자, 봐봐. 자, 집합의 포함 관계를 눈으로 알기 쉽게끔 표현할 수 있는 그림. 이거였지, 그치? 이거. 여기 내가 이렇게 해볼게. 그치? 자, 해볼게. 일단 B 합 C야, B 합 C. 그럼 B랑 C랑 합하게 되면 여기 B나 C에 있는 친구들을 다 내가, 챙겨야 돼, 그치? 근데 그거랑 A와의 교집합. 여기 있는 친구들하고 이 A에 있는 친구들의 교집합은 뭐야? 요런 모양이죠. 여기, 요 사이에 있는 친구들, 맞지? 요 사이에 있는 친구들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맞아? 이게 지금 좌변에 의한 해석입니다. 자, 우변에 의하면 우변에서 똑같이 A, B, C 이렇게 해볼게 한번. 자, 일단 A부터 A 교집합 B 어떻게 돼? A 교집합 아이고야 이게 아닌데 그러면 여기지 여기 요만큼 그죠? A랑 B랑 공통 부분 맞아? 그지? 그다음 요거 요거 A랑 C랑 교집합 어디야? 여기지 여기 그지? 이 노란색 부분 요거랑 뭐야? 합집합. 그럼 둘을 합하게 되면 어떻게 돼? 얘랑 똑같잖아. 그런 얘기야. 그지? 그래서 저거를 수학자들이 그래 저거 해보니까 같네? 그럼 저렇게 우리가 쓰도록 하자. 이렇게 한 건데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얘랑 비슷한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됐어? 그 다음에 지금은 내가 이제 앞에서 분배가 됐는데 이게 뒤에서 분배가 돼도 괜찮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합집합 C가 있어.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게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죠. A 합 C, 그 다음에 B 합 C, 그 다음 뭐야 이거. 이 중간에 있는 요거, 이 교집합 기호, 그치? 요게 이렇게 오는 거지. 그치? 됐어?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 이제 그 교로 바뀌어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 내가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한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거기 그 교재 개끝의 4페이지 왼쪽 하단부에 보면은 거기 내가 뭐 이렇게 빨간색 뭐 파란색 해가지고 그죠? 분배를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기억하셔라. 그 그림 보여? 요런 그림 비슷한 그림 보이죠? 그죠? 그거 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알겠니? 그래서 뭐다? 이거를 우리가 분배 법칙이라고 하고 이게 가장 많이 쓰인다는 거야. 우리가 문제 풀 때. 가장 많이 쓰여. 알겠죠?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내용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자, 차집합인데, 차집합. 자, 이거 내가 지난번에 했었죠? 가령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으면 뭐야? 이쪽에 있는 친구들. 그지? 맞죠? 이게 순수한 A지. 그지? 그 친구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내가 이제 합집합과 교집합, 그 다음에 여집합의 기호를 통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 자, 이게 뭔 얘기냐? 잘 봐. 이 전체가 있어. 봐봐. A와 B가 아닌 친구들의 교집합이야. 즉, B의 바깥쪽 친구들하고 A와의 교집합. 맞니? 괜찮아? 괜찮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기호로 만들어서 이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 물론 이렇게 해도 괜찮아. 내가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공식을 너무 딱 그렇게 뭐라고 하죠? 좀 그렇게만 쓸 수 있다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좀 더 유연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A에서 A 교집합 B를 뺐다라고 해도 괜찮고 그죠? 맞잖아. A에서 야 공통 부분 꺼줘. 상관없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의 차이일 수도 있겠고, 그죠? 그러니까 굳이 이런 것만, 근데 이게 가장 많이 쓰니까 이걸 기억하는 거지만, 뭐, 관계없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근데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것만 마치 공식으로 암기하는 거지만, 그게 다라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 알겠니? 그걸 좀 기억하셔야 돼. 그게 다는 아니야. 그치?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다섯 번째 내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지울게. 자, 다섯 번째 내용이 뭐냐? 이게, 이름이 좀 이제 긴데, 자, 이런 거야. A 합 B의 여집합이야. 그럼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쓰이는 거거든. 혹은 A 합집합이 아니라 교집합 B의 여집합이면 A의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뭡니까? 이 공식이 드 모르간의 법칙이다. 이게 누구야? 이게 수학자 이름이야. 드 모르간. 오케이? 그래서 그 수학자가 최초에 썼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붙여낸 것 같아. 그래서 느낌은 이렇죠.
마치 여집합 기호가 분배된 것처럼 보이면서 이게 뒤집히죠. 합은 교가 되고 교는 합이 되고, 그치? 맞죠? 뒤집히는 거 보이죠? 이런 얘기야. 근데 이것도 선생님 이게 왜 그래요? 뭘 왜 그래? 해보자 한번. 해봅시다. 요거 한번 요 그림으로 한번 내가 해볼게 한번. 자, 뭘 해볼까? 그래. 이거 해보자 이거, 그치? 자, A 합집합의 합집합 B의 여집합이야. 어디야? 바깥쪽에 있는 친구들. 그죠? 이 친구들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게 좌변이야. 자, 우변은 다시 한번 그림 그리고 한번 해보자고 한번. A, B가 있고 이렇게 있어. 자, A가 아닌 친구들. 자, A가 아니면 A 바깥쪽, 그지? 요쪽으로 이렇게 내가 흰색으로 내가 칠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가 아닌 친구들. B의 여집합. B가 아닌 친구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내가 해볼게 한번. 이렇게. 맞나요? 자, 그럼 내가 여기 A가 아닌 친구들은 흰색, B가 아닌 친구들은 빨간색 했단 말이야. 그것의 교집합이야. 그럼 둘의 공통으로 있다는 얘기는 둘 다 칠해져 있어야죠. 흰색도 칠해져 있고 빨간색도 칠해져 있는 부분이 어디야? 요 A 합 B의 반대지, 반대. 보입니까? 여기에는 빨간색만 칠해져 있고 여기에는 흰색만 칠해져 있지.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둘 다 칠해져 있는 부분이 요 외곽 쪽이죠. 똑같죠? 그래서 같다 이거야. 알겠니? 얘도 마찬가지. 한번 그려보세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요 5가지 공식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 특히 3, 4, 5번 3, 4, 5번 공식이 가장 많이 쓰인다. 분배 법칙, 그 다음에 사집합, 드모르간 이렇게 쓰인다는 거야.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자, 요 내용 설명했고요. 이제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4번 개념 박스 4번 밑에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집합의 연산 법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얘기는 뭐 굳이 뭐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 나왔거든. 한번 볼까 한번. 1번. 나는 솔직히 이런 거를 외우고 다니는 게 진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A랑 공집합 아무것도 없어. A랑 꽁하고 합해봤자 A지 뭘, 그치? 맞죠? 뭐 그런 거야. A랑 꽁이랑 교집합 뭐야? 그냥 꽁이지 뭘. 그치? 이걸 누가 모르냐고. 두 번째 A랑 자 이게 뭐야? A랑 이게 뭐야? 전체 집합이죠. U랑 합집합 뭐야? 그냥 U지. 그치? 내가 그때 얘기했죠? 요거 U를 이렇게 쓰는 이유가 이게 비슷하게 생겼단 말이야. A랑 그 다음 뭐야? 교집합 U 누구야? 그냥 당연히 A지, 그치? 맞죠? 세 번째 A랑 A가 아닌 거의 합집합. A가 아닌 거랑 합해봐. 전체지 뭘. 혹은 A랑 아닌 거의 교집합은 당연히 없겠지. 그치? 뭐 이런 내용. 그러니까 보면 뭐 별거 없어. 그냥 눈으로 봐도 금방 아닌 것에 아닌 거잖아. 그치? A죠. 그쵸? 그냥 눈으로 봐도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전체 여집합은 없죠. 없는 것의 여집합은 전체지. 그치? 맞아. 이런 내용이 있다. 됐나요? 에이, 나머지 너도 한번 읽어보자 한번. 그치? 6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네. 예를 들면 봐봐. 6번만 하나 더 해줄게. A가 B에 포함된대. 그럼 여기 봐봐. A 합집합은 그냥 B죠. 왜냐? A가 B에 포함되면 이런 얘기거든. 이게 A고 이게 B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합하게 되면 B지. 교하게 되면 그냥 A지 뭘 그냥. 그치? 이런 얘기야. 그치? 맞죠? 나머지 7, 8, 9, 10도 한번 읽어보고 진짜 이게 맞나? 그런가? 이런 걸 좀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 한 2분 줄게.
자, 됐어? 자,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괜찮아? 이해 안 되는 거 없어? 7, 8, 9, 10. 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예제 5번 문제. 자, AB가 있어. 근데 A 교비가 2하고 3이래. 야, 그러면 뻔한 거다, 그치? 자, 이거 얼마가 돼야 돼, 이거? 3이 돼야지, 그치? 그죠? 그럼 그거 풀어야지, 이제. 플러스 11. 이게 얼마? 3이죠. 넘어가면 이게 8 되지? 0 남고, 그러면 4, 2 남아. 그럼 2하고 4네? 그지? 그러면 해보자고, 이제. A가 2여봐. 중요한 건 이제 B가 바뀌죠, B가. 얘는 그냥 3이야. 그지? 얘가 2가 되든 4가 되든 얘는 그냥 3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집합 A는 변함이 없고, 집합 B가 변함이 있겠지. 2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0, 1, 2, 3, 4가 되겠지. 그지? A가 4인 경우 어떻게 돼? 4인 경우 B는 2, 3, 4, 5, 6이 되겠지. 근데 이 A 교비가 2와 3을 만족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이거 안 된다. 왜냐면 B가 이러면 A 교비가 1, 2, 3이지. 1, 2, 3. 그지? 2, 3일 수 없잖아. 얘가 맞네, 얘가. 그죠? 됐어? 그래서 A 구했고, 그때 B도 구했고. 그럼 이제 2번 문제가 뭡니까? 그때, 쉽다. A 합 B를 구하래, A 합 B. 그럼 뭐야? 1, 2, 3, 4, 5, 6까지 가야겠지. 그지? 괜찮니?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6번 문제는 A가 1, 2, 3, 4, 5. B는 1, 4 뭐야? 그치? 근데, 아이고야, 이거 어렵다. 그치? A 교비가 X. A 차비. 합 X가 X지. 자, 앞에서 우리 방금 그 여러 가지 연산 법칙에서 나왔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A랑 X랑 교했더니 X래. 이게 뭔 얘기죠? X가 A에 포함된다는 얘기야. 맞죠? 그지? 그 다음에 이거. 자, 일단 A 차비를 구해볼까? A 차비. 그러면 이제 공통 부분이 빠지고 2하고 4 남지. 2하고 4. 그지?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내가 이거는 C라고 했죠. C. 그지? C라는 집합이야. 그러면 C랑 X랑 합해서 X래. 그럼 뭔 얘기입니까, 이거? C가 X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잘 써야 돼. 가끔 가다가 C가 A에 포함된다. 이게 뭐가 돼? CCA가 돼, CCA. 그지? 좀 이게 헷갈리죠? 응? C가 X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됐다, 이제. 그럼 이 둘을 짬뽕하면, 짬뽕하면 어떻게 돼? C, X, A지. 그지? 괜찮아? 근데 C가 뭐야? C가 2사야, 2사. 얘는 뭐야? 얘는 그냥 뭐 1, 2, 3, 4, 5죠. 그지? X가 너는 포함하고 너에는 포함돼야 돼. 그럼 이 X는 2사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2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치? 왜? 얘를 포함시켜야 되니까. 그치? 근데 옵션으로 1, 3, 5는 더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아도 괜찮죠. 맞아? 그럼 몇 가지야? 2에 3제곱까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8개.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X로 가능한 집합이 뭐 2, 4, 1도 있고 아니 뭐야 2, 4, 뭐 3, 5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X의 개수일 거 아니야. 그게 이 1, 3, 5의 포함 여부에 따라서 8개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예제 6번까지 했고요. 자, 7번. 예제 7번 문제. 자,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 A, B. 근데 A와 B의 여집합이 서로서요, 서로서. 아하. 근데 이제 기억부터
맞는 게 무엇이냐? 나왔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여집합 B는 아이고 교집합 A가 A다. 오케이.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뭔 얘기입니까? A와 B의 여집합이 서로서다. 이게 뭔 얘기야? 이게 뭔 얘기죠? 해석이 됩니까? 나는 되는데 우리 친구들 준혁이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 A랑 B랑 서로서가 아니라 A랑 B 여집합이 서로서야. 뭔 얘기야? 에라 뭔 얘기야? 살짝 애매한가? 보현아 뭔 얘기죠? A랑 B의 여집합하고 만나는 부분이 없어야 돼. 그럼 이런 얘기네. 아마 이게 우리 친구들이 잘 안 될 거야. 왜? 뭐 처음 하는 거니까. 괜찮아. 맞죠? 이러면 자 A는 여기고 이게 A잖아. B의 여집합은 여기지 뭘 여기. 그럼 이 빨간색과 흰색이 절대로 공통 부분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서로서가 맞죠. 서로서가 뭐였는지 기억나지? A랑 요 B 여집합하고 요때 그지? 교집합이 꽁일 때 서로서라고 하죠. 기억나지? 그치? 이런 그림이야. 근데 이 현뜻 안 되죠. 현뜻 연습 많이 해봐야 돼. 그래서 그런 쪽으로 무슨 얘기냐면 A가 B에 포함된다는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이 얘기가 곧 이 얘기인데 이거 여러 번 해봐야 돼.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냥 다 될걸? A에서 B 빼봐. 남는 거 붙여. 맞네? 다 빠지죠? 자, 그 다음에 A 교비가 뭐겠어? 이게 A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A의 여집합은 B 여집합이다. 아니죠? 그죠? 아니야? 아하, 왔다, 드디어 왔어. 이게 뭐야, 이제. 아까 얘기했죠? 합교, 분배 법칙을 써야 돼. 분배 법칙, 그치? 그러면, 여기 있던 얘를 마치 연산기호처럼 취급해주고, 이렇게 분배한다. 기억나죠? 그치? 왜 손톱이 마음에 안 들어? 자꾸 갈라져? 아프죠, 그쵸? 자꾸 뜯으면 안 돼. 그냥 둬야 돼. 아니면 저기 살짝 이렇게 탁 손톱깎이로 탁탁 쳐내면 되긴 하는데 그럼 덜 아픈데. 겨울이라 그래, 겨울이라. 그 다음 뭐야, 이제 B 교집합 A. 그 다음에 합. 맞죠? 이렇게 되겠지, 그치? 괜찮아? 보현이 괜찮아? 오케이. 그럼 이게 뭐야? A랑 아닌 것의 교집합 없잖아. 꽁이야, 꽁. 그리고 이게 뭐야? A 교집합 B. 그냥 A지 뭘, 그치? A랑 꽁이랑 합하면 A다. 당근이지, 당근. 당근이다. 그치? 이렇게 하시면 돼. 아니면 있잖아.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어. 뭐라고 하지? 그냥 봐봐. 그냥 야 너랑 교집합이 없어? 서로서야? 그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뭔지 모르겠지만 네가 이런 녀석인데 너랑 만나는 부분이 없어. 떨어뜨려 놓으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전체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러면 자 봐봐. 얘가 B의 여집합이면 B는 다시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반대겠지. 그리고 반대편 요쪽이 B인 거야. 요쪽이 B다라고 해서 푸는 거지. 요쪽이 B. 그럼 마찬가지로 A가 B에 포함되네. 색칠한 부분이 B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풀어도 괜찮아. 근데 모르겠어. 이건 뭐 각자 개인차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학생들은 이걸 쉬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이걸 쉬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얘는 좀 상상하기 어렵고 얘는 상상이 쉽지만 쓰고 나니까 좀 뭔가 이상해. 하여튼 뭐 알아서 이해하세요. 둘 다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럼 뭐 자유롭게 해도 괜찮을 거는 건.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자, 5번. 자, 5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야. 자, 5번 내용이 뭐다?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다. 글씨를 왜 이렇게 못 쓰지? 옛날에 이렇게 잘 썼는데, 아무튼, 보이죠? 자, 첫 번째. 자, 이게 뭐냐면, NA 합비는 NA에다가 NB 더하고 빼기 N, A 곱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치? 이게 뭔 얘기냐면, 뭐 이런 얘기거든? 봐봐. 여기 뭐 A라는 집합이 있어. 여기 B라는 집합이 있어. 근데 여기 뭐, A, B, C, D, 이렇게 볼까, 한번?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야? A, B, C, D니까 5죠. 5명, 그치? 얘는 뭐야? 얘 4명이죠? A, B, C, D. 몇 명이야, 이거? 3명이죠? 근데 이게 없으면 안 되지. 4 더하기 3, 7.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CD는 A 더할 때 한 번 더하죠? A 더할 때 한 번 더하고, B 더할 때 한 번 또 더하잖아. 2번 더하는 거야.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5명, 6명.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뭐다? 다시 그 중복된 부분의 친구들을 다시 빼준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잘 들어. 실제 너희들 기출문제로 가잖아? 이 공식으로 호락호락 풀리는 문제가 많지 않아. 왜 그럴까? 그렇게 안 내. 되게 이게 좀, 이렇게 약간 좀 이상하게 막 문제를 출제를 해. 말을 좀 이렇게 꼬아서. 그래서 내가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게 그거야. 자꾸 이 형태만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자유롭게 해야 돼. 유연하게. 응? 우리 몸도 유연해야 되잖아, 그치? 보면은 이거 되는 친구 있나, 이거? 이렇게 이거 되는 친구 있어, 이거? 돼? 됩니까? 안 돼? 한번 해봐. 이거 안 닿잖아, 이거. 돼? 보현이 됩니까? 안 돼? 이거 땅바닥 닿습니까, 이거? 그치? 이거 닿는 사람들은 막 발목을 잡아, 이렇게. 그치? 근데 그런 것처럼 좀 유연해야 돼, 사고도. 응? 자, 그럼 뭐냐? 자, 봐봐. 이거를 그냥 내가, 해볼게, 그냥. 자, A 합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NA에다가 플러스 N, B 차이. 자, 이거 괜찮니, 이거? 이거 맞아, 틀려, 이거? 맞아? 준혁이. 맞아, 틀려? 잠깐만. A가 있어. B가 있어. 이게 뭐야? 일단, 자, A에 있는 친구들 다 나와. 한 다음에, 이거 뭐야? B 차이야, B 차이. 그럼 순수한 B들만 또 나와 하는 거잖아, 그렇지? 괜찮죠? 에이, 봐봐. 이 몇 명이야, 지금? 4명. 몇 명이야? 1명. 2. 괜찮아? 이해돼? 보현이 이해됩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 맞잖아. 1명 맞잖아. 5 맞잖아, 5. 그치? 그래서 상관이 없어. 그러면 이거 돼야 안 돼? B 플러스 N H 합이 돼야 안 돼? 돼. 그치? 그런데 잘 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실제 우리가 실제로는 나는 그래. 내 경험상 몰라. 이거는 좀 이견이 있을 것 같아. 푸른 사람마다 좀 이견이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형태의 식이 가장 나는 많이 쓰인다고 보여집니다. 선생님. 나 스스로도 실제로는 이런 식을 많이 써.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야. 그냥 야 A가 있어. B가 있어. 응? 야 여기 3명 있대. 여기 2명 있대. 여기 4명 있대. 그러면 N, A 합 B가 뭐겠어? 9명이잖아.
맞아? 다 더하면 되는 거지 뭐, 그치? 얘가 뭡니까? 이게 이제 A차비죠, A차비. A차비. 그치? 나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거 풀 때 여기를 너 X명, 너 Y명, Z명이라고 놓고서 그냥 얘를 어떻게 한다? 얘를 X 더하기 Y 더하기 Z로 해서 푸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거든. 그냥 단순하게 뭐 A에는 몇 명이 있고 B에는 몇 명이 있다 이렇게 안 나와. 뭐 예를 들어서 뭐 수학 동아리, 이걸 수학 동아리라고 할게. 영어 동아리. 그러면 수학 동아리에만 가입한 학생이 몇 명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말을 꼬는 거지 이제. 그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쓰는 식을 외우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그게 다는 아니야. 그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너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직되게 이해하시면 안 돼. 조금 더 유연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더 어려워. 봐봐. 이번에 이제 뭐냐면 NA 합 B 합 C야. 그럼 이게 NA 더하기 NB 더하기 NC에서 마이너스 N A교 B 마이너스 N B교 C 마이너스 N C교 A에다가 플러스 N A교 B교 C를 이렇게 더해줘야 돼. 일단은 다 더하고 두 개씩 교집합을 또 빼주고 마지막에 교집합을 다시 더하고 이런 얘기거든. 근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 해보자. 얘도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 봐봐. 여기 A라는 집합이 있고 B도 있고 여기 C도 있어. 그지? 그런데 뭐 아무렇게 합시다. A, B, C, D, E, F, C, H 이렇게 보지 말. 그지? 그럼 내가 지금 몇 개를 썼죠? A, B, C, D, E, F, G, H, I까지 9개 썼지. 9개. 그치? 얘가 몇 개야? 9개야. 그치? 그죠? 그러면 이거 몇 개죠? 5명. 몇 개? 6명. 몇 개? 아이 빌어먹을 5명. 맞죠? A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맞잖아. 하나 둘 셋 넷 다 여 6명이잖아. 씨. 맞죠? 이제 문제가 있어. 문제. 이거 다 더하면 많아. 그치? 9가 아니야. 그치? 왜 많죠? 별거 없죠. 자, 봐봐. 이 BC는 A 셀 때 셌지. 근데 B 셀 때 또 셌지. 마찬가지죠. 이 F도 A 셀 때 셌는데 C를 셀 때 또 세. 문제가 발생했어. 중복이 발생하지, 중복. 그러면 여기 있는 B라든지 C 혹은 뭐 I, F 이런 친구들은 뭐 한다? 뭐 한다? 두 번 더한 거야, 두 번. 한 명인데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한 거야, 그렇지? 근데 그걸 빼고 싶은데 얘만은 독립적으로 빼기가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야. A 교비를 빼주는 거지. 즉 여기 있는 친구들 다 빼는 거야. 여기 A 교비 싹 빼. 마찬가지 B 교시 여기 B 교시 여기 있는 친구들 싹 빼는 거야. D, E, I를 다 빼는 거야. 마찬가지야. 여기 다 빼 이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들은 정상적인 셈이 됐지. 두 번 셌다가 이렇게 더하면은 여기 안에 두 번씩 생게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친구들을 뺐으니까 한 번씩, 그치? 그러니까 이 노란색 친구들은 원상 복구가 됐어. 정상적으로 셈이 됐다는 얘기야. 그치? 두 번 셌다가 하나 뺐으니까, 그치? 근데 문제가 생겼지? 어떤 문제가 생겼어? 응? 자, 여기 있는 친구들. A에도 있고, B에도 있고, C에도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세고 또 셌어. 즉, 한 명, 두 명, 세 명,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된 거지. 세 번씩重复했어. 근데 이거 뺄 때 뺐지. 이거 뺄 때 뺐잖아. 그지? 요만큼 뺄 때 빼고, 요만큼 뺄 때 빼고, 요만큼 뺄 때 뺐잖아. 그치? 그럼 결론적으로 센 거야, 안 센 거야? 안 센 거지. 한 명, 두 명, 세 명 했다가 다 뺐잖아. 안 셌지.
그러니까 다시 그 친구들을 독립적으로 다시 더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지? 잠깐만. 이해되니? L이 이해됩니까? 이해돼? 그런 얘기야. 어렵죠? 근데 얘가, 사실 얘는 괜찮아, 얘는. 얘는 솔직히 말하면, 뭐, 이렇게 하나, 뭐, 큰 차이 없어. 얘는 차이가 커. 그리고 실제 이렇게 집합이 3개가 등장되는 경우가 제일 많다라는 거야. 역시나 이것도 꼭 이것만 맞다라고 이해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표현 진짜 많아. 자, 내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뭔지 알아? 정말 내가 가장 많이 쓰는 건 이거야. 거기다 정리해놔. 나는 그냥 귀찮아. 이런 거 막 기호 쓰기도 귀찮아. 난 이렇게 A명, B명, C명, X명, Y명, Z명, K명 이렇게 씁니다. 뭐야 그냥 뭐 끝났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K지 뭐 그냥 싹 다 더하면 돼. 근데 이런 것들을 실제 말로 표현하잖아? 되게 어려워. 뭐 그냥 쉽게 하면 그냥 A에만 가입한 학생들이지. A만 가입한 학생들. 그치? 다시. 이 A가 이 A에만 있는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맞아? 마찬가지야. 다. 이 X 뭐야? A하고 B에만 가입한 학생들. 그치? 얘는 모두 다 가입한 학생들. 이런 식이겠지. 그치? 맞죠? 그런데 나는 그냥 이게 제일 낫습니다. 왜? 귀찮기도 하고 이게 제일 빨라. 진짜야. 나중에 내가 기출문제 풀면서 예제 풀면서 한번 얘기해 줄게. 알겠어? 요거 정리해 놓으세요. 거기다가. 이게 제일 빠르다. 정리해 놔. 거긴 안 돼 있지만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네? 정리해 놓으세요. 이게 원빵이다. 원빵이야.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제일 깔끔해. 자, 그래서 내가 실제 이 3개짜리 세 집합의 합집합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공식이 보편화되어져 있지만 사실 우리 어려운 문제로 가면 얘를 썼을 때 어렵거나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어. 그래서 나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한다라는 거. 너희들도 실제 나중에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한번. 얘가 제일 심플해. 발상도 심플하고 그냥 괜찮아. 이래저래. 자, 그러면 자, 내가 이제 2가지 공식을 소개해 줄 건데 잘 봐야 돼. 이거는 자, 외워라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여러 가지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는 게 좋고 그게 핵심이거든. 여러 가지 있다라는 게 핵심이야. 다양하게 있다. 그러니까 문제도 원하는 대로 내가 좀 그때그때 좀 이렇게 응용력을 좀 발휘를 해줘야 돼. 그치? 그런데 그 응용력을 좀 우리가 발휘하기 위해서 한번 연습해 보자고. 연습. 보자. 그래. N, A 합, B 합, C가 있어. 이게 당연히 NA 더하기 NB 더하기 NC가 있다고 쳐볼게. 일단 더했어. 일단 싹 다 더했어. 각자를 더한 다음에 이걸 뺄 때, 이렇게 보자고. 마이너스. 그래. N, A, 이렇게 보자. 그래. 마이너스 N. A 교 B에서 빼기 C를 뺐어. 이렇게. 이거 뺐어. 마찬가지 N. B 교 C에서 A를 뺐어. 마찬가지 마이너스 N. C 교 A에서 B를 뺐어. 이렇게 해보자 한번. 오케이? 이게 뭔 얘기냐? 그냥 A, B, C 더했어 일단. 근데 이게 뭐죠? A 교비에서 C를 뺐어. 자, A 교비가 이만큼이죠. A 교비. 거기서 C를 뺀 거는 이 친구들, 이 X명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빼겠다는 얘기야. 왜? 이 친구들은 이렇게 더하게 되면 2번씩 세는 셈이 되는 거니까.
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요거 B교시에서 A 뺐어. B교시에서 A 뺀 게 요만큼이니까 요 Y에 해당하는 친구들도 빼고 마찬가지 이거 Z에 해당하는 친구들도 뺐다 이 얘기지, 그치? 그러면 자, 이 친구들은 여기 K명은 여기서 한번 셌고 또 셌고 또 셌는데 여기서는 안 뺐지. 그럼 뭐야? 뭐야? 마이너스 2배 N A교 B교 C죠. 왜 2번을 빼야 되는 거죠? 3번 셌잖아. 한 명을 3명이라고 셌어. 그럼 2번을 빼줘야지. 그래야지 정상적인 셈이 되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식이 나오기도 해. 물론 이 자체로 쓰인다 안 쓰인다? 잘 안 쓰여. 왜? 어렵거든. 그죠? 내가 미리 얘기한 거야. 목적이 뭐다? 이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야.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한번 해보라는 얘기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얘를 이제 똑같이 NA에다가 NB에다가 NC를 더했어.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 한번? 그러면 뭐 해볼까? A에서 이건 내가 이건 이렇게 했구나. 오케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한번 놀아보자고. 그냥 놀아보는 거야. 뭐라고 했어? A에서 오케이, 봐봐. A에서 B 합식을 뺐대. 어렵죠? B에서 C 합 A를 또 뺐대. N에서 C에서 A 합 B를 뺐대. 오, 살벌하다, 그치? 그냥 더하고 더한 거야. 잘 봐. 지우고 다시 해야겠다. 지울게. 자, 이렇게 ABC 있어. 봐봐. A에서 B 합식을 뺐네? 그럼 어디야? A에서 B 합식을 빼면 여기 있는 친구들만 더한 거지, 지금, 그치? 마찬가지. 이것도 뭐야? 여기 있는 친구들만 더했네? 이것도 여기 있는 친구들만 더한 거야, 그치? 다. 그치? 그 다음 어떻게 할까? 그 다음 이렇게 하지 말고, 더하기 N, A교 B, 더하기 N, B교 C, 더하기 N, C교 A를 더하자고. 다시, 요 세 친구들은 여기 순수한 A와 순수한 B와 순수한 C만 더한 거야, 그치? 얘는 뭐죠? A교 B, 여기 있는 친구들 더한 거야, 그치? 여기 더하고. 얘는 뭐야? 여기 더하고. 그치? 어디 갔어, 파란색? 아이씨. 얘는 뭐야? 얘를 더하는 거지, 그치? 문제가 발생했지. 얘네들은 셌어 괜찮아. 근데 자, 요 친구들 몇 번 센 거니 지금? 여기서 할 때 세고 또 세고 또 셌어. 3번 셌네, 그치? 똑같이 2번을 빼. 아이씨, 재미없다. 이걸 좀 다르게 하고 싶었는데. 괜찮아. 역시나 그 N, A교, B교, C를 2번을 빼야죠. 그치? 맞죠? 왜? 3번 셌으니까, 3번. 3번을 중복했으니까 2번을 빼줘야지 정상적인 셈이 된다, 이런 얘기야. 외우지 말고, 여러 가지 있구나. 이 2가지 말고도 더 있어. 더 만들면 더 있어. 그죠? 어쨌든, 그래서 내가 뭐가 속편하다고 한 겁니까? 이게 속편하다고 한 거야, 이게. 제일 속편해. 그랬지? 그거대로 진행하는 게 낫다 이겁니다. 됐죠?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됐고. 물론 이 공식과 이 공식은 내가 암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도 암기할 거야. 왜? 제일 많이 나오거든. 자,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8번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야. 자, 집합이 너희들 처음 배울 때는, 이게 뭐지? 너무 쉬운데? 이렇게 하거든? 나중에, 이제 실제 시험 볼 때로 가보세요. 그런 말이 쏙 들어가. 굉장히 어려워. 아주 정말, 시작을 못할 정도로
어려울 때도 있어. 말이 막 꼬이거든. 뭐 A 동아리에는 가입되어져 있는데 B는 안 돼 있고 C는 뭐 안 돼 있고 뭐 이렇게 막 말이 막 바뀐단 말이지. 그치? 어쨌든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로 외우면 안 돼. 자, 8번에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예제 8번. 자, AB가 있는데 NU는 35야. 그 다음에 NA는 15고 NB는 25야. 근데 NA 교비에 너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봐라. 이런 문제거든. 근데 이거를 또 보면 정말 그런 친구들 많이 있어. 어떤 이거를 암기하고 있는 거지. 선생님, 이때는 뭐고요? 이때는 뭐고요?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어. 소위 공부견 하는 친구들이 어디 이상한 데서 막 그런 거 막 배워가지고 왜 배울 때는 멋있거든. 야, 막 정리해가지고 이때는 이래. 뭐 이때는 이런 거야. 딱 해놓으면 야, 이게 뭔가 야, 이건 좀 특별한데? 이렇게 느끼겠지만 실제로는 그런 거 안다고 수학 잘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역시나 뭐다? 이거를 내가 생각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야. 해보자. 자, 일단 A에는 15명의 학생이 있어. B에는 25명이 있대. 그럼 생각해봐.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동시에 가입한 사람의 최대치는 몇 명일까요? 예를 들면 20명이 나올 수 있을까? 20명? A 동아리, B 동아리 모두 가입한 학생이 20명 나올 수 있나? 잘 생각해봐. A 동아리도 가입되어져 있고 B 동아리도 가입되어 있는 친구가 20명이면 그 친구들은 A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이잖아. 모두 다. 양쪽에 모두 가입되어져 있으니까 그 친구가 20명 나오면 이게 말이 안 되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말이 안 되는 거야. 야, A 동아리 몇 명이야? 15명이야. 근데 A 동아리하고 B 동아리를 모두 가입한 학생이 몇 명이야? 20명이요. 말이 안 돼. 그지? 그래서 뭐다? 최대치는 뭐야? 그냥 A가 B에 쏙 빠지면 돼. 맞나요? 맞죠? 이거 뭐야? 최대값은 그냥 15야, 15. 그죠? 여기 15명이 있고, 여기 10명이 있는 거지. 그래야지 이게 맞죠? 맞나요? 15? 10 맞지? 이런 셈이야. 그러면 전체는 몇 명이야? 전체는 35니까 10명이 여기 바깥쪽에 있는 거지. 아무것도 가입하지 않은 친구들. 그지? 이게 최대값이야. 그래서 뭐 얘를 굳이 정리하자면 뭐다? 그냥 둘 중에 작은 놈이지 말. 그죠? 둘 중에 작은 놈. 15. 둘 중에 작은 놈이 최대값이라는 얘기야. 뭐의 최대값? 교집합의. 둘의 교집합의 최대값이죠. 외우지 마. 생각해야 돼, 생각.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내가 이제, 최소값을 구할 겁니다. 이제, 그치? 이거 내가 조금씩 빼볼 거야. 그러면, 그래. 15명이니까 일단 하나 줄여볼까? 줄이자. 너무 많아. 자, 14명으로 줄여볼게, 14명. 15에서 하나를 빼먹었어. 그런데 A는 15를 맞춰야 되니까 1이죠. B는 25 맞춰야 되니까 11 된단 말이야. 그지?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자, 전체가 몇 명이죠? 전체래. A와 B 몇 명? 26이 돼, 26. 그럼 얘가 어떻게 돼? 9명으로 줄죠. 맞아? 하나 더 해볼게. 야, 좀 더 줄일 수 있나? 줄여보자. 13명을 한번 줄여보자, 13명. 그지? 몇 명이야? 2명 들어가야지. 합이 15니까. 여기 몇 명이야? 12명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전체가 있으면, 이렇게 돼가지고, 몇 명이야? 이제 합이 27명이죠. 그럼 뭐야? 8명으로 이제 바뀌겠지. 자, 느낌 오지? 전체가 35인데, 교집합이 15에서 14 줄였더니만, NA 합 B는 오히려 한 명 늘어서 이 껍데기, 이 바깥쪽 부분에는 한 명이 주네. 하나 더 줄이면은 이쪽으로 하나씩 더 넣으니까 봐봐. 얘가 줄었지. 14에서 13으로 줄었어. 하나가 빠졌어. 근데 도리어 얘가 하나 늘고 얘도 하나 늘지. 그러니까 A 합 B는 도리어 하나가 더 늘단 말이야. 그치? 근데 전체는 일정하니까
얘는 오히려 하나가 빠져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걸 뭐라고 하지, 수학에서? 추론. 이 추론 능력이 수학에도 굉장히 중요해. 어려운 문제 다 추론 문제야. 응? 이렇게 되게 해서, 이렇게 되겠는 걸, 요거를 우리가, 알아채는 거지. 그치? 그게 목적이지. 결과는 목적이 아닙니다. 알겠어?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쭉쭉 가면, 언제 이게 더 이상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최소값이 되겠는지를 연구하고 싶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얘는 자, 다시 한번. 얘를 하나 줄이면 양쪽에서 1씩 늘어서 얘가 하나씩 늘어가지. 근데 얘가, 그럼 반대로 얘가 하나씩 줄겠지. 왜? 전체 35니까. 거기서 우리가 포인트 맞춰야 돼. 그럼 얘가 늘다가 얘가 하나씩 늘어갑니까? N, A 합 B가 A 또는 B에 있는 친구들이 막 한호씩 막 늘어갑니까? 뭐 40명, 50명 가능해? 안 되죠. 왜? 전체는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 뭐다? 그럼 얘가 늘다가 최대치로 늘었을 때가 언제야? 그게 35일 때지. 얘가 NU일 때. 그지? 즉, 얼마다? 이게 35일 때가 최대치라는 거지. 더 이상 늘 수 없잖아. 이해돼? 그때에는 몇 명이 된다? 얘가 전체니까 여긴 빵명 되겠지. 빵명. 그치? 그리고 얘는 이제 전체가 35명이 될 때야. 그치? 그런데 알다시피 앞에서 우리가 증명했던 공식에 의하면 이게 뭐였죠? NA 더하기 NB 빼기 N A 교 B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너가 15야. 너는 맞나? 25. 근데 더하면 40이잖아. 빼서 35 넣으려면 어떻게 돼? 이게 5가 되겠죠. 그치? 결론적으로 보면 얘가 5까지 줄고, 그럼 얘는 이제 10이 되겠죠. 왜? 합을 15로 맞춰야 되니까. 얘는 몇 명이죠? 20명이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이런 상태. 근데 굳이 이런 거를 따질 필요는 없지만, 한번 해본 거지 뭘. 어디까지 주나를 본 거죠. 그래서, 최소값이 5구나. 그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결과는 그래, 결과는 둘 중에 작은 놈이 교집합은 최대값이고, 교집합이 최소일 때 상황은 이런 상황이야. 합집합의 개수가 곧 전체일 때, 혹은 이 바깥쪽에 남김 없이 다 썼을 때, 빵명일 때, 그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개뿔 필요 없다. 내가 이렇게 추론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감소하다 빵이 되면 더 이상 감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걸 이해해야 돼. 얘가 하나씩 빠지면 이 바깥쪽에 이 양쪽에서 하나씩 늘어서 얘가 빠진다. 그런 걸 이해해야 돼.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때가 최소값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이해해야 돼. 알겠지? 그게 이 개념의 핵심이라는 거지. 알겠지? 근데 얘들아, 그 내용이 그 6페이지 오른쪽에 보세요. 6페이지 오른쪽에 보게 되면 내가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라는 내용으로 내가 정리해 놨어. 내가 이걸 왜 미리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했냐. 똑같은 문제거든 지금. 그죠? 근데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했냐. 제발 좀 암기하지 말라고. 제발 좀. 응? 알겠어? 거기 보면 역시나 이런 그림이 있죠. 야,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래 라고 되어져 있는 그 그림이 있죠. 그걸 좀 잘 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지? 자,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정독.
자, 됐죠? 잘 이해했죠? 자, 오케이. 이제 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예제 9번. 자, 지금 3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영상 강의를 수강한 학생. 자, 동영상 강의를 수강한 학생을 A라고 할게. 그 다음에 학원 수강을 B라고 할게. 그죠? 근데, 둘 다 하는 학생과 어느 것도 하지 않은 학생이 6명, 7명이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둘 다 한다는 얘기가 이제 교집합이죠. 이게 몇 명? 이게 6명이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게 뭔 얘기야? 합집합의 여집합이죠. 그죠? 그 학생이 몇 명? 7명이란 얘기야. 그때, 영상 강의만을 수강하는 학생은 최대 몇 명이냐? 봐봐.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보세요. 이게 합집합의 여집합 7명이란 얘기야. 그럼 그냥 이거를 그려봐, 이렇게. 정말 내가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애들 많아. 다른 학원에서 자꾸 공식 같은 거 막 주입하고 그런단 말이야. 자꾸 공식을 쓰고 나서 거기다 막 대입해가지고 그 식을 풀려고 그래. 응? 정말 진짜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해보자. 이게 7명이란 얘기야, 그치? 그럼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맞죠? 23명. 맞죠? 이 안에 있는 친구들이 23명이라는 얘기야, 지금. 근데 여기 6명이 있대. 여기 고정방이야, 고정방. 6명이 있대. 그러면 내가 여유가 있는 친구들이 몇 명이죠? 여유가 있다라는 얘기 뭔 얘기냐? 어디로 가도 관계없는. 전체가 30명에서 이거 빼가지고 23명이야. 요 안에 23명이 있어야 되는데 6명은 딱 정해져 있어. 그 친구들은 여유가 없어. 일로 가야 돼. 몇 명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들은 17명이 여유가 있죠. 그지? 얘네들은 여기로 가도 괜찮고 여기로 가도 괜찮아. 일로는 못 가. 일로 가면 얘가 깨져버리잖아. 그치? 여기도 못 가죠. 얘가 깨져버리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로 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친구들이 17명이야. 그럼 됐다.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돼?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B를 B야 A야. A지 A. A를 최대 몇 명까지? 그냥 뭐야? 야 그냥 다 가 그러면 돼. 다 들어가. 이거지 말 그치? 그죠? 이게 A의 최대값이고 만약에 B의 최대값을 물었다면 B로 다 가면 돼. 그치? 맞죠? 끝났죠. 지금은 A의 최대값이니까 17명이 이쪽으로 다 가버리면 몇 명? 23명이 최대값이죠. 그죠? 근데 지금 뭐다? 영상 강의만을 수강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게 답이지. 17명. 그치? 영상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최대값이 아니죠. 영상 강의를이 아니라 영상 강의만을이니까 이게 답이죠. 그죠? 여기 있는 친구들의 최대값 17명이 몽땅 다 가면 돼. 그치? 끝. 알겠어? 그러니까 이 집합 문제는 있잖아. 사실은 어려운 문제일수록 계산이 필요가 없어. 판단해가지고 일로 가면 되겠는걸, 이렇게 하면 되겠는걸, 저렇게 하면 되겠는걸, 이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거기 봐봐. 또 보면 무슨 식이 있죠? 막 실제 바이블에 있는 해설인데 막 이것저것 써가지고 막 무슨 부등호 나오고 막 난리 났어 지금. 근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자, 지금 넘기시면 자 7번 개념에 대칭차 집합, 8번에 서로소 집합과 배수의 집합. 어렵다. 그다음 이제 정수의 분류, 9번 내용 이렇게 있는데 이건 지금 하게 되면 굉장히 속상하다. 그래서 이건 내가 언제 하면 좋냐? 너희들 진짜 내신 대비할 때 그때 하면 될 것 같아. 지금은 이거 몰라도 문제 푸는 건 진짜 없다.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오늘이 아니라 집합은 끝. 오케이? 집합은 끝. 자, 그럼 이제 명제를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명제. 좀 쉬었다 할까? 근데 쉬기에는 시간이 애매한데? 어떡할까? 그냥 합시다.
네, 55분. 아, 맞다. 알았어. 내가 딱 맞춰 끝내줄게. 자, 명제. 이게 명제가 몇 단원이야? 내 거랑 좀 다르다. 6단원. 오케이. 6단원 명제 한번 가봅시다. 명제 뭐 간단하게 뭐 하지 뭘.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숙제는 집합 다 해오는 거. 알겠지? 네, 집합이. 아, 이거 두 개지, 그치? 그러니까 앞단원. 집합이 지금, 연산하고. 그치? 5하고 6이 있지? 네. 바이블에? 바이블에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바이블에 보면, 그치? 5단원이 집합의 뜻이고, 6단원이 집합의 연산인가? 뭐 그럴 거야. 5단원만 해오세요. 5단원만 싹 다. 알겠지? 문제 얼마 안 됩니다. 아, 드디어 명제가 들어왔다. 아,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진짜 이 거지 같은 교육과정, 응? 이 거지 같은 교육과정 때문에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래. 좀 잘못 배우고 있다라고 난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어. 응? 그게 뭔 얘기냐? 명제가 뭐냐? 간단해. 참이나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이야. 뭐라고? 참 또는 거짓을 따질 수 있어야 돼. 그러한 식이나 문장을 얘기한다. 예를 들면 오늘은 춥다. 이런 건 명제가 아니야. 왜? 추운 거에 대한 기준이 없죠. 나는 잘생겼다 이런 거. 나는 멋지다. 나는 키가 크다. 나는 예쁘다 이런 거 다 명제가 아니야. 응? 근데 이런 거 있죠. 뭐 오늘은 뭐 1월이다 이런 거. 맞죠? 명제 맞지? 참이잖아 확실하게. 그런 건 명제야. 나는 한국 사람이다. 명제 맞죠? 혹은 이런 거. 준혁이는 영국 사람이다. 이런 거. 이것도 명제야. 왜? 거짓이야, 거짓. 그치? 나는 남자다. 명제 맞지? 나는 여자다. 이것도 명제야. 거짓. 그치? 즉 뭐다?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실히 따질 수 있는 식이나 문장 얘기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봐. 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우리가 중3 때 뭐 이런 거 배웠잖아. 실제 이게 너희들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어떤 식입니다. 그죠? 이럴 때는 A고 이럴 때는 이렇다. 사실 이 표현이 그냥 부득이 쓰는 거지. 사실은 이거야. A가 이러면 이러면 이렇다 이런 얘기야. 이러면 이렇다. 마찬가지. 이러면 이렇다 이런 얘기야. 중3 때 이걸 배운단 말이야. 그런데 명제의 특징이 있어. 명제는 있잖아. 이러이러하면 이러이러하다라는 얘기를 뒤집게 되면 아닐 수도 있어. 뭔 얘기냐? 봐봐. 나는 한국 사람이다. 맞죠? 명제 맞지? 명제도 맞고 이 명제는 참이야, 참. 근데 반대로 이 명제를 거꾸로 해. 즉 한국 사람이면 나다. 이건 틀리죠. 한국 사람이 다 나야? 그럼 넌 뭐야? 우리 친구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제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명제역. 그래서 명제는 사실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방향성. 오케이? 그래서 방향성으로 인해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로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 그냥 뭐 대충 그냥 뭐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것들이 꽤 많았어, 사실은. 내가 말을 안 했지만. 마찬가지, 이것도, 이거 뒤집잖아? 그럼 아니야, 이거. 반대로 가면 참이 아니야, 이거. 오케이? 그 얘기는 내가, 지금 하기 좀 그러니까, 저 뒤에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뭐다? 이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확실히 따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 뭐다? 명제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방향성. 알겠어? 그거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방향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은 공통수학 1이라든지 뭐 중등수학에서 사실은 개념을 다시 재정립해야 되는 것들이 꽤 있어. 정확하게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것도 그런 셈이 되는 거거든. 어쨌든, 자, 이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자, 나는 한국 사람이다. 이런 명제를 얘기했을 때, 나라는 조건. 에리가 난 아니잖아. 그치? 나라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 좀 어렵다. 이렇게 하자. 사의 약수이면, 사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다. 이런 명제를 한번 얘기해 볼게. 이때 이 명제는, 자, 아무나 다 사의 약수인가?
4의 약수들, 야, 모여봐. 이럴 수 있잖아. 그 친구들은 뭐야? 1, 2, 4죠. 1, 2, 4. 그죠? 그 친구들의 모임, 집합, 1, 2, 4. 8의 약수는 뭐야? 1, 2, 4, 8이죠. 그러면 4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란 참이야. 왜? 모든 4의 약수는 진짜로 8의 약수거든. 그래서 참이야. 알겠지? 이런 명제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기도 하고, 혹은 원래는 이렇게 써. 원래는 뭐 이러이러하면 이러이러하다가 참이면 이런 기호를 쓰거든. 이런 기호. 근데 귀찮아가지고 그냥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게.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할게. 오케이? 원래 이런 기호는 없는 기호인데 그냥 쓰자고. 이해할 수 있잖아. 그치? 만약에 아니잖아? 어떤 명제가 아니야. 그럼 내가 이렇게 할게. 괜찮지? 그치? 이해할 수 있겠지? 그치? 원래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거 말고 그냥 뭐 어떠한 명제가 있으면은 이게 이렇다. 근데 이게 명제는 맞아. 그때는 이렇게 그냥 한 줄짜리 화살표를 써. 한 줄짜리. 근데 이걸 판단해 봐야 될 부분이죠. 그죠? 판단해 봐야 돼.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지만 명제는 맞아. 그때는 이런 걸 쓴단 말이야.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너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 너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지. 그치? 이때 이러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그래. 진리집합. 진리집합. 너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마찬가지. 너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난 지금 이걸 예를 들었지만 일반적으로 이 조건을 내가 P라고 보통 얘기를 해. P. 이 조건을 Q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되고 이 명제가 참인 거지. 그지?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그 앞에 있는 조건 이걸 우리가 보통 가정이라고 해요. 가정 결론. 앞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이 대문자로 라지 P라고 써. 라지 P. 마찬가지. 뒤에 있는 조건, 즉 결론을 만족하는 원소들의 모임을 Q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쓰고 이때 어떠한 포함관계가 발생하냐? 이런 포함관계가 발생해. 너네인지 알겠어? 당연한 거죠. 나는 한국 사람이다. 맞지? 그럼 즉 한국 사람의 집합이 더 커야 돼. 훨씬 크죠. 나보다. 그치? 그런 거야. 그래서 아니면 뭐 자연수는 정수이다. 맞죠? 모든 자연수 정수 맞지? 그치? 그럼 뭐다? 정수의 집합이 더 커야 돼. 자연수가 그 안에 쏙 들어가지. 그래야만 참이더라고 그래.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 텐데 딱 한 가지만 기억하자. 자 우리가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어. 명제는 두 가지 조건으로 구성이 돼. 앞조건, 뒷조건, 가정, 결론. 그지? 그리고 뭐다? 이거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상태야. 그지? 참일 때는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그죠? 원래는 그렇게 쓰는 거야, 원래는. 그리고 이 가정을 만족하는 진리집합과, 그죠? 가정이라는 그 한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의 모임이야. 마찬가지. 이 결론을 만족하는 원소들의 모임을, 라지 Q. 그죠? 조건 Q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했을 때, 이런 포함관계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이걸 사실, 이거를, 얘는 이제 집합이고, 얘는 조건이라서 혼용하면 안 되는 거지만, 요렇게 그냥 내가 인지하라고 그래, 이렇게. 야, 이거 좀 어색하지 않니? 이거 어색하잖아. 야, 막혀있는데 일로 가려고 하면 안 되지. 야, 탈출! 그죠? 맞아? 그래서, 이러면 이것에 해당하는 조건과 이것에 해당하는 조건이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갖추고 있다. 즉, P면 Q이다가 참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지. 이해할 수 있잖아. 어려운 기호 아니니까.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쓰면 안 돼. 혼용하면 안 돼. 이제 따로 써야 되는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그래, 부정, 하나만 더 해볼까, 부정?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만약에 P면 Q이다가 참이 아니야.
당연히 그러면 이 조건에 해당하는 진례집합과 이 조건에 해당하는 진례집합이 포함되지 않겠지. 그치? 이렇게 해주면 되고. 여기까지만 하자. 다음 시간에 그 조건에 부정하기로 했다고 하고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에라. 1번에 3번이 조건의 부정이거든? 1번에 3번. 조건의 부정. 그지? 그거 나한테 얘기를 꼭 해주세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